서울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수사기록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공수처법 제31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신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원칙대로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다가 왜 아무런 사정 변경도 없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만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입니까?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서부지방법원에 포진하고 있어서 서부지법으로 변경한 것입니까?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회신했습니다. 또한 지난 21일 주진우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에도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즉 수사기관이 원칙을 왜곡한 것도 모자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온 국민 앞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도 인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질의에 거짓으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공수처의 거짓말 역시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고 체포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장은 입맛대로 쇼핑하고 국민 앞에서는 거짓말로 이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국가적 중대사입니다. 그 어떤 수사보다 적법 절차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명심에 들떠 자격과 능력을 한참 넘어선 대통령 수사에 몰두하다가 결국 사달이 난 것입니다. 공수처는 그 태생부터 정치 야합의 피조물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군소야당이 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당파적인 협잡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공수처는 그 부적절한 탄생에 걸맞게 편파적이고 무능하고 기만적인 행태로 일관해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공수처는 위법과 기반으로 점철된 공작이나 다름없는 사기 수사를 자행한 것입니다. 법비들이 모여서 작당이나 하는 법비처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비할 때 비자는 도적비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공수처장의 위법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사기 수사의 수괴인 오동훈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사기 수사의 몸통인 공수처는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정부의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당시 여당인 지금의 민주당은 헌재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유시민 의원은 상식 이하의 결정이다. 분수를 망각한 헌재가 오만방자한 결정을 내렸다. 이목희 의원은 총칼만 들지 않았지 5.16과 12.12의 버금가는 사법 쿠데타였다라고 했습니다. 두고두고 헌재의 부끄러운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적 판단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일 인터뷰에서 밝힌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경국대전까지 인용한 관습 헌법 논리는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당시 헌재의 결정에 쉽게 승복하지 못하고 반발했습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성역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도 비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헌재는 모레 25일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 종결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헌재가 탄핵 선고를 내리면 이미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 큰 갈등 속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금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법치에 입각한 공정한 절차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께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최소한 10개의 위법과
불공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중 핵심은 역시 대통령 탄핵의 일본 사유 내란죄를 철회한 것입니다.